암이 9cm가 되어도 증상이 없다. C씨는 2000년에 암이 복막으로 번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그러나 본인은 건강해 그로부터 3년 동안 활력이 넘치게 회사 일에 몰두했다. 2005년부터는 암이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했고 2006년 3월에 종양이 더 깊게 번져서 환부가 분화구 모양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9월에 실시한 검사에서 위암의 크기는 제일 긴 턱의 길이가 9cm가 되었고 복막으로 의해 침륜과 전이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복막으로 전이된 경성위암 그 자체였다. C씨의 위암은 점막별로 숨어들듯이 퍼지는 경성위암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C씨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그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위장이 크고 신축성이 좋았던 점, 암이 위의 입구나 유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점도 운이 좋았다. 이르자면 암이 9cm나 자라도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사례는 위암에서는 그렇게 드물지가 않다. 완화 치료를 받으며 러시아와 오키나와를 여행하다. C씨에게 암 증상이 나타난 것은 초진 후에 9년째인 2008년 9월이었다. 그는 최근 대변이 가늘어졌어요 라고 호소했다. 이것은 복막에 전이된 암이 커지면서 대장의 내강을 좁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해인 2009년 1월에는 먹는 양이 줄었다. 식욕이 없다. 배변이 원활하지 못하다. 가끔 하복부가 아프다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완화 치료로 위기를 넘겼다. 85kg이었던 체중은 70kg까지 줄어서 체력도 약해져갔지만 완화 치료가 효과가 좋아서 러시아나 오키나와 각기섬, 교토 등으로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다. 5월에 접어들자 체중은 62kg으로 6월에는 52kg이 되었다. 8월에는 회사를 지인에게 넘기는 등 인생을 정리할 준비를 해나갔다. 이윽고 전신에 부종이 생기면서 인근 병원에 입원을 했다.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10월에는 모르핀을 투여받으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위암 진단을 받은 지 정확히 10년이었다. 만약에 C씨가 담당 의사 말한 대로 수술을 받았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1년 혹은 2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런데요. 수술만 받지 않으면 평온하게 죽을 수 있다. C씨는 경성위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온하게 죽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죽음 직전에 호흡 곤란이 조금 있었던 그 뒤에는 자신의 일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회사를 확실히 정리하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쉬움 없이 보낼 수 있었다. 치료를 했다면 장기를 절제하고 고통에 괴로워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수척해지고 항암제 치료로 괴로워하다가 전이가 발견되면 또다시 내장을 잘라냈을 것이다. 양쪽의 투병 생활을 비교해 보기를 바란다. 경성위암은 마지막에 장폐색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 고통도 훨씬 적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는 수술을 하면 암이 폭발적으로 증식해서 장관을 접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이미 복막에 암이 전이되어 있는데 수술을 하면 곳곳에 상처가 나고 그것으로 암세포가 파고들면서 단숨에 증식되는 것이다. 장폐색이 발생하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배가 팽팽해져서 괴롭고 먹은 것을 토하고 만다.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코 속으로 튜브를 넣어서 소정으로 통과시킨 뒤에 장성 내용물을 밖으로 꺼낸다. 그러나 장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튜브를 연결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튜브를 연결하고 생활하게 된다. 이쯤이 마사타카 씨도 대수술 후에 바로 장 배색을 일으켰고 한 번도 퇴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같은 경성위암 말겨 장폐색이라도 수술하지 않은 환자는 식욕은 없어도 어떻게든 저력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코튜브는 거의 필요 없다. 작가인 모리 요코 씨는 위에 이상 증상을 느끼고 나서 6개월 후에 진찰을 받았는데 이미 위암 말기였기 때문에 고통만을 완화시키고 3개월 후에 평온하게 사망했다. 나는 어떤 상태의 위험이라도 절제 수술이나 적출 수술의 장점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치료비 없던 시대는 어떤 장기에 발병한 암도 조금은 평온했다. 암이 무서운 병이 된 것은 암 치료 때문이다. 무의미한 수술과 항암제 치료가 초래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무서운 것이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거죠.
시한부 수명이란 무언가? 크게 두 번째로 시한부 수명의 폭은 매우 넓다. 여기서 시한부 수명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알아보자. 시한부 3개월을 하면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의사들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입니다. 등등 단순하게 숫자로 말하고 3개월 안에 죽는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이것은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다. 사실은 비록 말기에 암일지라도 시한부 수명의 폭은 놀랄 만큼 넓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특히 재발이거나 진행암이 발견되었을 때에 엄청난 충격에 대해 환자들은 눈앞이 새하얘졌다.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 집으로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죽는 것이 무서웠다 등등으로 표현한다. 게다가 시한부 3개월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머릿속에서는 3개월이라는 글자가 맴돌고 생명의 카운트다운에 쫓기며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기를 바란다. 암치료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오늘 멀쩡하게 병원에 걸어들어왔는데 시한부 3개월 이런 일은 없다. 나라면 환자에게 재발이긴 하지만은 이 정도로 건강하시니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세상을 떠나시는 분 몇 번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원이 사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5년에서 10년까지 사는 사람도 적지 않으니 그쪽에 속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제 환자들은 악명 높은 경증위암이라도 1년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다. 몇 개월에서 10년 이상에 이를 정도로 시한부 수명은 폭이 넓다. 시한부 폭이 넓다. 자, 있는 거죠. 생존기간 저항질환. 우선 시한부 수명이란 생존기간의 생존기간 저항질환의 사실을 머리에 새겨두자. 생존기간 저항질환 그 집단의 절반인 50%의 환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이다. 100명의 환자들이 있다면 50명째에 해당하는 환자가 사망한 시점이 된다. 79쪽 도표 2는 위암이나 폐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표의 오른쪽 아래의 곡선을 생존곡선이라고 부른다. 위암 말기에는 시한부 3개월을 선고를 하는 의사가 많은데 실제 생존기간 정치는 1년 전후이다. 훨씬 빨리 사망하는 환자도 5년 이상 사는 환자도 있다. 도표 2. 위암과 폐암 3, 4기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곡선은 생존곡선이 5년까지 확 줄어드네요. 시한부 수명의 폭은 매우 넓고 무분별한 치료만 하지 않는다면 선고받은 기간보다 훨씬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리드타임 바이어스라는 구조는 리드타임 바이어스라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검진과 시한부 수명과 관련이 깊은 리드타임 바이어스에 대해 알아두자. 간단하게 말하면 암을 빨리 발견한 사람은 늦게 발견한 사람보다 진단이 내려진 후에 생존기간이 길어진다라는 아이들 속임수 같은 수명 연장 장치가 리드타임 바이어스다. 생존율을 사용해서 암검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암검진 특유의 바이어스가 섞여들 가능성이 있다. 바이어스란 편향, 즉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리드타임 바이어스는 암의 성장과 진행 상태에 관련된 것으로 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 검진을 받는 환자에 비해서 암 발견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리드타임에서 데이터 함정에 속지 말자. 환자들을 통상적인 치료 과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리드타임 바이어스를 사용한 데이터 왜곡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83쪽의 도표 4는 국립암연구소 중앙병원이 2009년에 대장암의 최신 항암제 치료, 다양해진 선택의 평가 치료 효과 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시민 공개 강좌형 자료를 기초로 내용을 조금 다듬어 작성한 것이다. 얼핏 보면 대장암 환자들의 수명이 쭉쭉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강좌는 그
병원의 소화기내과 과장이 강사를 맡으시며 절제불능 생존기간 조항치 항암제를 쓰지 않은 대증요법은 기간 조항치가 항암제를 개볼 수가 이렇게 절제불능 전이성 대장암은 이전에는 전이가 발견된 시점에서 앞으로 6개월이라고 간주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대장암의 항암제는 한 종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약 15년 전부터 효과가 좋은 신약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그리고 1980년에는 가장 6개월 정도였던 생존기간이 90년부터 급격히 늘면서 24개월이 된 것이다.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완치될지 아닐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암제 치료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우리에게 이것은 획기적인 징보이다. 대장암 치료 성적 그래프를 설명하는 소화기내과 과장의 이야기에는 리드 타임 바이어스가 숨겨져 있으며 그저 겉으로 보이는 생존기간을 늘리고 있을 뿐이다. 암연구센터 중앙병원은 일본에서 암진료의 핵심이다. 이런 곳의 소화기내과 과장이 시민들을 향해 약 30년 전에는 대장암의 항암제가 한 종류뿐이었고 생존기간은 6개월 정도였지만 약 15년 전부터 효과가 뛰어난 신약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생존기간이 24개월까지 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약 15년 전부터 CT, 에코, 또 페트, 단층 촬영 등 크기가 작은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급속도로 보급되어 암의 전이를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겉으로 보이는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늘어난 것뿐이다. 키높이 구두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키를 늘릴 수 있는 구두 바닥에 비밀 깔창을 넣어서 굽을 높인 구두이다. 이를 올려 홍보하고 있는 전이 암 환자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속에는 모두의 리드 타임 바이어스라는 깔창이 숨어져 있는 것이다. 겉만 화려한 수명 연장은 대장암에서는 간이 전이가 있는지 여부로 남은 수명이 거의 결정된다. 그런데 약 30년 전까지는 간 전이를 발견하는 방법이 손으로 만져서 덩어리를 확인하는 촉진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직경이 8cm 이상이 된 후에야 간 전이가 발견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그 경우에 생존기간 조항치는 6개월이었다. 그러나 검사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크기가 1cm 정도라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고형암이 간으로 전이되는 정대의 속도는 의외로 느긋해서 1cm인 전이 병소가 8cm가 되기까지는 평균 18개월이나 걸린다. 즉 30년 전보다 18개월이나 빨리 간 전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개월 더하기 18개월은 24개월이다. 앞서 소개한 소화기내과 과장의 이야기와 딱 들어맞는다. 반대로 24개월에서 리드타임 바이어스의 18개월을 빼면 생존기간은 6개월이므로 30년 전과 같다. 즉 새로운 항암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암 전문가들은 당연히 리드타임 바이어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검사기술이 발달해서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저 숨기기에 급급하고 새로운 항암제의 놀라운 효능 덕분에 암이 발견된 후에 생존기간이 30년 동안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어떻게든 새로운 항암제로 점점 수명이 늘고 있다고 하고 싶은 것이다. 신약은 가격이 비싸서 제약회사도 병원도 의사도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암의 생존기간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발견이 빨리 있기 때문이잖아 라고 알아차린 의사가 있더라도 결코 공공연하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공연하게 이런 사실을 말하면 환자에게 권유할 수 있는 치료법이 사라지고 병원과 의사들이 이익을 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흰 가운 속에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이다. 의사가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의사가 남은 수명을 짧게 말하고 싶어 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다. 암이 진행되어 가면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떠나질 않는다. 불안에 괴로워하는 환자들에게 남은 수명을 전하는 경우 양심적인 의사라면 생존곡성 그래프 등의 데이터를 보여주며 당신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 연기이며 몇 개이며 생존기간의 조항치는 이점에 해당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보다 빨리 사망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환자도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초진업은 초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신 있게 앞으로 몇 개월이라고 판정하는 의사는 신뢰하기 어려우니 바로 피하도록 하자. 또한 진료에 관해서도 환자를 이해한다면 의사는 치료 성적이나 생존기간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해야 한다. 표준 치료라고 알려진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에 치료하지 않는 선택사항까지 대해서 말이다. 수술의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수술이 원인이 되어 사망할 위험성 항암제라면 부작용이나 독성이 강하게 나타나서 생명에 영향을 줄 위험성과 같은 치료의 단점까지 확실하게 설명한 후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지 환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존 곡선의 등의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다양한 치료법의 장단점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의사가 거의 없다. 왜일까? 환자에게 데이터를 보여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면 일본인에게 발병하는 암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과 같은 덩어리를 만드는 암은 치료를 하거나 상관없이 생존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은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는 쪽이 높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암을 설치하는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사라질 것이고 병원과 의사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데이터 하는 거죠.